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10시 2분입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요. 넥스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이제 결정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대응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제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하락 이후에 자 이제 갭상승을 하고 올려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거래량을 보면,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렇죠? 이런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시간에 조금 올라왔죠. 그럼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얼마큼 상승할 것이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 이렇게, 자 물론 여기 마지막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어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런 전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다 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없었던 것과 거래량이 생긴 것, 네, 이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갭상승이에요. 지금 여기서 갭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상황, 그렇죠? 갭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자 15%죠. 그리고 눌림이 없었다. 꼬리가 없었죠. 많지 않죠. 갭 상승도 강했고 위치도 좋았다. 이거예요.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락했을 때의 매도 물량이 없었다. 많지 않다. 없었다가 아니라 많지 않다. 두 번째는 강한 갭상승이었다. 그렇죠? 강한 갭상승. 세 번째는 좋은 위치였다. 제가 봤을 때 좋은 위치였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줬다. 굳이 하나 더 찾아본다라고 하면 전 위치의 고점을 돌파까지 해주는 모습.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봤으면, 이게 이 모양을 봤을 때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비교했을 때의 이 좋은 조건을 따져본다. 그럼 지금은 같은 위치이지만 한 번의 매도 물량,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아니에요. 물량 자체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갭상승을 하는데 지금 2%, 시간의 2%가 과연 얼만큼 올라가겠느냐, 그렇죠? 그럼 이것보다는, 이 전보다는 좋은 조건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위치가 과연 좋은 위치겠느냐.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위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매수가 가능한 자리 위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니라 저항이 생기는 자리다. 지금 시간에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아주 살짝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상승을 시켜줬다. 거래량이 과연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이 거래량을 뚫을 수 있고 이 거래량, 그러니까 이 하락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거래량과 상승률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 상승, 이 상승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재료 이걸 떠나서요.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걸 떠나서 좋은 위치, 그러니까 상승을 이미 시키려고 하락했을 때부터 계획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차트 가지고 얘기해 보면, 그럼 이 모습은 지금 지난 모양이 그러니까 지난 차트가 아니라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것은 과연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양봉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하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의 좋은 모습은 당연히 이러한 상승이겠지만 이러한 상승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횡보만 해줘도 아주 좋다. 즉 이런 모양만 나와도 아주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않죠.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 저점을 봐야 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봐야 할 자리가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 초반. 이 10,000원대 초반까지도 봐야 할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지를 하지 못하고 꺾였을 때 또는 다시 밑에도 지지를 못하고 꺾였을 때는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응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HLB에 대한 내용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외인의 수급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HLB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마찬가지예요. 외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자 빠진다라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된다. 외인이 예를 들어서 보시면 어제 외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매수하고 나서 이탈이 되니까 손절친 분들도 의외로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외인의 수급으로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빠지는 것을 가지고 외인만 생각하고 과감하게 매수한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건. 그래서 확실하게 안착 돌려주는 것을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기술적으로 매매 차트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매수. 자 매수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연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고 매수에 대한 매수가 붙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러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인 수급 때문에 딱 이렇게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자리에 대한 하락이 나왔을 때의 다음 자리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